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개의 당뇨병 전문가 단체인 대한당뇨병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병원당뇨병 간호사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대한당뇨병연합이 함께하는 500만 당뇨병 환자를 위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 전달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대표이자 JTV 전주방송 논설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오늘 공약 전달식 사회를 맡은 강푸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뇨병은 한국인의 10대 사망 원인 중에 6위로 합병증의 발생이 더욱 무서운 질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절실해지고 있는 이 당뇨대란의 시기에 당뇨병 정책 공약 전달식과 간담회의 사회자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지난해 연말부터 여야 4당의 정책팀에 당뇨병 정책을 전달해왔었습니다. 이에 회신을 주신 정당의 선대본 책임자를 모시고 공약을 논의하고 또 협약식을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본 간담회가 특정 정당의 지지 성명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공약 전달식은 국민의힘 복지대전환위원회 위원장님이시자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최초의 당뇨병 법안인 소아청소년 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신 이명수 국회의원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0월 당뇨병 법안 발의 이후에 지속적으로 당뇨병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한당뇨병연합 등과 논의를 거쳐서 1월 17일에 임신성 당뇨병 환자와 인슐린을 투여하는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 지원에 대한 공약을 대통령 선거 공약에 가장 먼저 반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약 검토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행되는 협약식과 간담회는 관악 FM의 촬영으로 대한당뇨병학회와 지역 FM 등에서 동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관심 갖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볍게 목례해 주시면 됩니다. 내빈 소개는 기관의 대표로 오신 분부터 차근차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대신해서 참석하셨습니다. 4선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자 선거대책위원회 복지대전환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백세연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를 대표해서 황일태 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병원 당뇨병 교육 간호사회를 대표해서 이정화 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한국소아당뇨인협회를 대표해서 김은정 상임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대한당뇨병연합 김광훈 대표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권혁상 언론홍보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오한진 상임고문님 자리하셨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김재현 환자관리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은정 식품영양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홍영선 법제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대한당뇨병연합 환자가족위원회 윤채연 청소년운영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배두성 홍보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당뇨병연합 김영지 환자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외 오늘 공약 전달식을 위해서 자리를 해주시고 또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네, 그럼 공약 전달식에 앞서서 당뇨병 전문가 단체가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전달하는
10대 공약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10대 공약 안내 시간을 저희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 10분께서 10대 공약이 인쇄된 보드판을 하나씩 들고 계실 거예요. 제가 가까이서 차례로 호명을 하면 공약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김광문 회장님께 첫 번째 공약 부탁드립니다. 자, 1대 공약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중증 당뇨병을 장애로 인정하자. 공약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공약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라고 하면 지금 500만 정도의 당뇨병 환자가 항상 뭐 위험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당뇨병 종류가 뭐가 있는지 1월 17일 날 발표했던 윤석열 후보가 발표했던 임신 당뇨병이 무엇인지 또는 한 3만 명 정도 되는 일형 당뇨병이 무엇인지 전혀 당뇨병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당뇨병은 굉장히 중증도가 높은 질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췌장 기능이 전혀 멸실된 1형 당뇨병이나 2형 당뇨병이라고 해도 20, 30년 이상 돼서 전혀 인슐린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당뇨병 같은 경우엔 외부의 호르몬 인슐린을 하루에 4번, 5번, 많게는 10번 이상 맞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인공 호르몬을 넣어야 되는 그 중증 질환이자 난치성 질환이고 장애에 가까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한 번도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1형 당뇨병 환자도 그냥 흔히 말하는 2형 당뇨병 환자 같이 뭐 생활 질환이라는 개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당뇨병의 구분을 확실히 하고 힘든 당뇨병부터 먼저 중증 질환으로도 등록을 해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는 데 원하는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요. 또 장애 인정에 대한 장애 등록이 돼서 좀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정화 병원 당뇨병 간호사회 부회장님이십니다. 임신 당뇨병 환자와 태아를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자. 공약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임신성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에 혈당이 높아서 산모랑 그다음에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임신성 당뇨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적극적인 혈당 조절을 해야 태아와 산모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일부분 나라에서 당뇨 소모성 진료로 처방전을 가지고 혈당을 재는 거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이나 이 혈당을 재는 것도 많이 재야 되거든요. 하루에 7, 8번을 재야 되는데 지금 그걸로는 상당히 부족하고 그리고 이거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적극적인 진료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신성 당뇨 같은 경우는 실비를 가지고 있어도 실비 요청을 해도 실비를 지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임신성 당뇨가 이상하게 실비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성 당뇨가 이중고를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이중고를 가지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혈당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임성 당뇨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그다음에 나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임신성 당뇨병이 임신 당뇨병으로 병명이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임신 당뇨병이 적절한 치료만 이루어지면 일반 임산부와 별반 차이가 없이 잘 순산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한진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상임 고문님의 정책입니다. 지역 간, 계층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거점별 당뇨병 센터를 설립하자.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당뇨병은 뭐 잘 알다시피 사전 지식도 있어야 되고 교육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다각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형별로 다른 당뇨병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고 또 지역별로도 소위 큰 병원이라는 것들이 접근성에 굉장히 큰 편차가 있습니다. 또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환자가 됐을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불편해서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큰 병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다양한 당뇨병에 대한 지식이나 또는 뭐 관리 같은 것을 위해서 전문가로부터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이런 센터를 통해서 마련이 되면 대단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역 간의 계층 간의 건강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부디 이러한 공약들을 통해서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이 높아져서 건강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적인 보호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김재현 대한당뇨병학회 환자관리 이사님 공약입니다. 18세 이하 환자 부담률 제로와 저소득층 환자 대상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자.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앞에서도 계속 말씀 주셨지만 당뇨병이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고 특히 췌도 기능이 떨어져 있는 1형 당뇨병과 이제 아주 오래된 2형 당뇨병에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고가의 그 의료기기들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중증 저혈당이 문제가 되는 경우 요즘에는 인공췌장이 가능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 비용이 한 800만 원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기기에 대한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소모품으로 요양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의료 실비 지원도 어려운, 보험에서 실비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계속 중증 장애로 난치성 질환 이렇게 포함할 때 의료비만 지금 그 공단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나라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치성 질환에 1형 당뇨를 넣을 수 없는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양비에서 저는 꼭 빠져서 의료비로 개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얘기인데 왜 해주고 있으면서도 지금 결국은 중증 질환에 넣을 수 없는 이런 국가 세금을 쓰고 있으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더 비싸지만 기능이 많은 제품은 사실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동일한 가격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쓸 수 없는 이런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당뇨병 환자에게 힘이 되는 건강보험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은정 대한당뇨병학회 식품영양이사님이십니다. 당뇨병의 교육수가를 도입하자. 네,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당뇨병은 사실은 어떤 약제를 쓰는가, 뭐 어떤 인슐린을 저희가 의료진이 처방을 하는가, 뭐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자분들이 뭐 3개월이나 4개월에 한번 저희 진료실에 오시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전부 다 이제 본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내가 오늘 식사를 무엇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운동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혈당은 어느 시점에 잴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본인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을 스스로 사실은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환보다도 이 질병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가장 잘 아시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 약제를 뭘 쓰는가 보다도 스스로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환자분의 향후에 어떤 예후를 좌우하는 병이 이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육을 환자분이 충분히 받으심으로 통해서 또 한 번으로도 안 되고 사실 평생 동안 이런 식사 교육이나 또는 어떤 자기 관리, 간호 교육, 영양 교육, 운동 교육 이런 것들이 평생 반복적으로 사실 돼야지만 저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사실은 잘 관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당뇨병 교육은 이제 수가가 실제 보험이 되고 있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진짜 어떤 교육이 필요한 그런 분들 특히 1형 당뇨병 환자라는데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1형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진단이 받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는 사실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사회 취약계층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사실 생활을 하시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정작 교육이 필요하신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교육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이제 소아라든지 아니면 연세가 많은 노인 당뇨병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그런 교육 그 지원을 위해서는 당뇨병 교육 수가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생애 주기별로 교육 수가가 도입되어서 생애 주기별로 영양 교육이나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홍영선 대한당뇨병학회 법제이사님이십니다. 국가검진 항목에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당뇨병에 대해서 모르시는 국민과 혹은 관계자들께서는 이 당화혈색소가 무엇인지라는
거에도 이제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무엇인지 간략한 설명과 함께 공약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지난 2달에서 3달 동안의 혈당 조절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당뇨병을 진단하는데도 진단 기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한 당뇨병 환자들의 조절 상태를 평가하는 또 그런 지표로도 사용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3개월마다 아마 당화혈색소를 측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환자분들 중에는 사실은 이제 이걸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이런 검사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얼마나 자기가 그런 지표가 나오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국가 검진에서 현재는 공복 혈당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혈당이라는 것은 공복 또 식후 환자 상태 시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나타나는 이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만을 한번 측정하는 거 가지고는 이제 많은 당뇨병 환자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 검진이라든가 이런 국가 검진에 혈당과 함께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해 주심으로써 당뇨병을 이제 조기에 진단해서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이 될 수 있겠고, 또한 당뇨병이 발생하기 전 당뇨 상태에서도 그것을 발견함으로써 당뇨병의 예방하는 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예방 차원에서의 당화혈색소 검사가 추가되는 것 또한 중요하니 이 부분이 공약으로 꼭 이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윤채연 대한당뇨병학회 환자가족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이십니다. 유일한 청소년이시네요. 네, 당뇨병 환자에 대한 차별 방지 장치를 마련하자.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연 씨. 여전히 학교와 사회에서 그리고 고용 일선에서 환자들이 체감하는 차별은 심각합니다. 구직 과정 혹은 입사 후 일형 당뇨병 등을 비롯한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환자들이 많고, 회사에서 퇴직을 종용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형 당뇨병을 가진 아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요즘은 이형 당뇨병을 가진 아이들도 사회적으로 곱지 못한 시선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당뇨병 환자를 비롯한 질환자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선언해 주시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 정말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죠. 네, 당뇨병 환자를 위한 차별 장치가 보다 구체적으로 합의돼서 환자들과 환자 가족의 삶의 만족도가 더 올라갔으면 합니다. 네, 다음은 배두성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홍보위원장님이십니다. 이 홍보위원장님답게 공약 또한 인식에 관한 내용이네요. 인식 개선. 네, 당뇨병 보건교육 확대와 대국민 인식 향상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추진하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당뇨병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은 환자들에게도 일반 국민에게도 중요합니다. 질병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양쪽에 모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환자들의 경우 당뇨병의 유형이나 상황, 연령층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환자가 아닌 분들도 당뇨병에 대한 바른 인식을 캠페인 등을 통해서 가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으며, 그 시작점은 학교 교육, 보건 교육이었으면 합니다. 꼭 당뇨병뿐만 아니라 환자나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바른 교육이 사회적 자본과 상호 신뢰 형성의 자양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당뇨병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보건의료 교육을 통해서 당뇨병에 대한 높은 이해와 관리나 교육이 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은정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이사님이십니다. 당뇨병 교육과 복지를 위한 전문 인력 국가 자격증을 도입하자.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당뇨병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등 다양한데 그 가운데서도 당뇨병과 혈당 관리에 대한 이해와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당뇨병 교육관리 전문가들을 국가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양성하고 당뇨병 센터 등에서
종사하거나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다면 그 당뇨병 관리 수준도 높일 수 있고 인력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일태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부회장님이십니다.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원 법령을 제정하자.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당뇨는 굉장히 유형도 많고 중증도가 다양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장기적으로 평생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인데 현행 당뇨병 관리 시스템으로는 이런 단순히 합병증이 없는 환자에 대해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당뇨병 환자는 단순히 생활습관 변화만으로도 조절이 가능한 환자도 있지만 하루에 여러 번 인슐린 조절이 필요한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어떤 중증도나 치료 방식에 따라서 지원을 세분화시키는 어떤 맞춤형 치료가 개인적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뇨병 센터 도입이나 다양한 단계의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통합 정보 관리와 분석, 전문 인력 양상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통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어떤 법률의 형태로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당뇨병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단계가 여러 가지라 맞춤형 교육, 상담 이런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 지금까지 5개 전문가 단체에서 제시한 10가지 공약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이 10가지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당뇨병 환자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미약 하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공약 소개의 마지막으로 당뇨병 예방과 관리의 일선에 계신 전문의를 대표해서 대한당뇨병학회 백세현 회장님께 총평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좋은 내용 발표해 주신 우리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바쁜데도 이렇게 와주신 우리 이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15년에 우리나라가 메르스 공포에 빠졌을 때 몇 명 발생하지도 않은 메르스 때문에 그냥 온 나라가 셧다운 될 때 그때 제가 병원 행정을 맡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민간 환자 1호를 저희가 받아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모든 걸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모든 질병이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람이 많이 건강에 위해를 받는 병이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가 공포가 앞서가지고 사실 많은 중증 질환을 놓치는 상황이 메르스 때문에 생겼죠. 2차적으로.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당뇨병에 연관된 질환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20년 역학조사를 보면 자살이 최상으로 빨리 올라온 것 중에 하나고 교통사고가 줄어들면서 당뇨병에 관련된 사망이 엄청나게 늘어서 지금 거의 톱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암이 1등으로 되어 있지만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같은 당뇨병 유관 자료를 합치면 당뇨병이 사망률에서도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고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투석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당뇨병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일런트 디지즈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을 이러한 공약에 저희가 제출한 이러한 공약들로 예방할 수 있고 프로텍트 할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다면 사실은 국가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표시는 안 나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숨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은 업이 그거라 계속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근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입법부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힘있게 추진해 주시면 이미 돈도 많이 쓰이고 있고 이미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 질병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셔도 되는데요. 네,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로 이제 간담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간담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국민의힘 선대위를 대표해서 자리하신 이명수 복지대전환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이 10대 공약에 대한 이명수 의원님의 소감과 인사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평소에
이 당뇨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여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한 중요성은 말씀은 많이 했는데 실제 정부 차원에서 조치하거나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사실 이게 갑자기 이게 일정을 하다 보니까 뭐 연락을 충분히 사전에 못 드리고 이렇게 오시도록 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우리 백세현 우리 당뇨병 학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뭐 다시 제가 소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 분 한 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평소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는가 하는 자성을 저부터 우선 하게 됐습니다. 저도 외람되지만 4년 동안 보건복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복지위원장도 했고 또 간사라고 그래서 매번 이 법령에 관한 그런 논의를 했는데 그때 이 문제를 좀 절실하게 좀 인식을 했으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비전문가로서 이 우리 정당 차원의 상임위 배정 때문에 제가 이 보건복지 업무를 잘 모릅니다만 가서 새로 배우는 입장으로 이렇게 있다가 와서 이런 문제를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뭐 언론 통해서 듣는 거 말고는 좀 심도 있는 고민이나 이런 걸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죄송하고 어쨌거나 지금 마침 이제 내일부터 대선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뭐 해야 되지만 이런 대선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거나 좀 더 새롭게 인식하거나 새로 강조해야 될 국정 현안 과제를 점검하거나 또 제시하거나 공약으로 하고 또 나중에 여기에 대한 실천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뭐 대통령 공약상이 모두 100%다 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우리가 논의했던 사항들이 실천율이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복지 뭐 대전환위원회, 그러니까 기존의 보건복지의 인식이나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걸 완전히 새로 전환시켜보자 그런 취지로 저한테 이제 임무가 주어졌는데 몇 가지 뭐 제시를 해서 지금 공약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얼마 전에는 이제 우리 그 김광훈 회장님이 하셔서 신장 장애인 문제 그것도 정리를 하셔서 일단 저희들이 넘겼고 이렇게 몇 가지다 이렇게 딱 그 숫자를 맞춰서 공약을 제시할 수는 없고요. 대체 이런 걸 이제 포괄적으로 넣는 수밖에 없고 이제 개별 강론으로 또 이거를 이제 세부 항으로 넣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10대 공약 이게 뭐 10이라는 숫자를 꼭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10이라면 꽉 찬 느낌이 들고 뭐 9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뭔가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알차게 꽉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얼핏 듣기에 뭐 처음 들은 건 아닌데 대부분 뭐 평소에 이런 피상적으로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켜야 된다. 또 교육을 확대해야 된다. 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 인력 대한 국가 자격증을 확실하게 또 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그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검사를 강화해야 된다. 뭐 관련 법령을 제정해야 된다. 다 옳으신 말씀이고 결국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이건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정부 전체의 그런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나 제도를 바꿔주는 거 결국 크게 이 세 가지가 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국회에서 그래도 제일 이렇게 지속성 있는 그런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결국 법령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뭐 장관이 뭐 강조하거나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이게 금방 확 바뀌는 건 아니고요. 역시 법령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제도로 이렇게 딱 그 정립을 시켜놔야 어떤 정부가 오고 어떤 장관이 바뀌더라도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뭐 이게 주로 보건복지부 사항이고 뭐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주로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교육부라든가 여가부라든가 고용부 관련 부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로서는 당연히 이번 그 우리 윤석열 후보의 공약으로 넣었는데 이걸 이렇게 10가지를 10것으로 넣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공약은 뭐 총론적으로 이렇게 넣지만 개별적인 사항들은 따로 이제 별도로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뭐 이거는 여야가 없고 아마 뭐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로 뭐 대통령의 제일 큰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더 많은 노력과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질병이 앞서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질병도 생기고
당뇨병 중에도 새로운 유형이 생기고 새로운 또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 소아들이 소아 때 이 당뇨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 이거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거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절실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당뇨병이 흔한 병이 되다 보니까 다 뭐 그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고 대응의 수준을 좀 그냥 평범하게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하는데 이거야말로 좀 심도 있게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개별적인 몇 가지 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개별 낱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10가지를 똑같은 뭐 진도를 갖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과 법률에 따라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한 그런 추진 및 지원 체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비전문가입니다만 전문가가 주신 내용을 잘 받아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제시를 하고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지금과는 뭔가 다른 그런 차원에서 좀 제대로 접근이 되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평소에 여러 가지 개별 환자는 물론 질병 관리 전체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으시죠? 정말 잘 되도록 이렇게 평소에도 좀 그런 노력을 주시고 뭐 저희들이 잘하려고 합니다만 원래 정치권에 전문가들이 다 모인 건 아니니까요.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 그런 당뇨 예방 및 이제 지금 예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뇨 환자가 되고 난 뒤보다 당뇨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중점을 두어서 좋은 제언과 또 좋은 비판과 좋은 질책의 말씀을 계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바쁘신데 갑자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시라고 했는데 참여해 주셔서 거듭 감사를 드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부터 당뇨에 안 걸리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우리 국민 삶이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정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0대 공약이 잘 이행이 된다면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조금 더 나은 삶의 변화가 일어날 듯합니다. 이 10대 공약 무리 없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꼭 지원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 조금만 더 간담회를 진행하고 싶어서요. 질문을 제가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일태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부회장님, 제가 알기로 당뇨병은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치료 소모품들이 지원은 되고 있으나 제한적이라고 알고 또 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이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 소모품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단은 당뇨를 처음 딱 앓으면 부모에 대한 마음, 부모는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렇지만은 실제로 당뇨가 저희가 그 병원에서 이제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중증도로 해서 산정특례 질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소아당뇨는 합병증이 없으면 중증도가 경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뭐 환자 처방이나 이런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10대 공약에 들어있기는 한데 이런 거를 할 때 현재 의료 진료상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가 정말 뭐 연속 혈당 측정기라든지 뭐 지금은 이제 인공 췌장 전 단계인 이제 펌프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비용들이 사실은 평생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환자들한테는 경제적 부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한테 어떤 의사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사회사업가와 연결해서 이제 도움을 달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회사업가에서의 의료비의 지원에 있어서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게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환자들이 실제로 도움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치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그 도움을 못 받고 치료하라고 그래도 그게 좋은 건 알지만
이게 계속 평생 내가 치료해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냥 기존의 그 치료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좋은 치료가 있지만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지금 10대 공약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좀 더 환자들한테 적극적인 그 의료 지원이 이런 제한을 많이 지금은 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최대한으로 환자들한테 의료비 지원을 해주셔서 이 병에 대한 거에 좀 더 환자들이 포커스를 두고 치료할 수 있게끔 경제적인 부담 없이 환자들은 내가 이 우리 아이를 치료하겠다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저희가 의료진으로서는 저희가 이제 바라는 방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권혁상 언론홍보 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다들 당뇨병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들 이런 이야기 같은 말씀하시는데 이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아까 전문가가 아니시라고 했는데 당뇨병 예방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이명수 의원님 말씀 주셔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저희가 이제 당뇨병 유관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질환에 우선해서 당뇨병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거 아니고요. 아까 다 모든 분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자리를 통해서 당뇨병에 대해서 인식 개선도 지금 이 자리가 아마 굉장히 소중한 자리가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500만 당뇨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뇨병 예방 말씀 주셨는데 당뇨병의 고위험군 전 단계는 보통 당뇨병 유병 인구의 2배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게 정설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900만 명 이상이거든요. 그럼 지금 거의 1,500만 명이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 단계고 또 그 가족분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당뇨병 오늘 저희가 10대 공약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또 같은 만성 질환을 같이 이제 상생처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점 센터라든지 인식 개선이 다 맞물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명수 의원님이 바쁘신데 정말 통찰력 있게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당뇨병 환자분들 또 가족분들이 힘을 얻으실 것 같고요. 인식 개선은 저희가 제가 언론 홍보 이사를 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짝 지금 공약 전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당뇨병학회에서 인식 개선은 물론이고 환자분들의 권익 개선을 위해서 계속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이 채원 학생, 당뇨병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 화장실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고 알고 있어요. 당뇨병 전문가 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활동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좀 어때요? 학교에서 이런 인식 변화가 일어남을 체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제대로 당뇨병에 대해 알게 됐는데요. 처음에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는 화장실에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인슐린 펜으로 화장실에서 주사를 맞으면 이게 참 기분은 둘째치고 참 깨끗하지가 않아요. 청결하지가 않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학교에 항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항의를 해서 처음에는 이 학교에서도 좀 긍정적인 그런 반응은 아니었고요. 점차 2학년, 3학년 되면서 보건실에서 주사를 맞게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여동생이 중학교 1학년이어서 같은 학교에서 그렇게 주사를 보건실에서 맞았고요. 이 처해진 상황이라는 게 처음에는 화장실에서 맞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에서 맞는 것과 보건실에서 맞는 것은 사실 청결 문제지 딱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게 보건실에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저희가 이 앉은 의자만 변기냐 혹은 좀 값이 나가는 보건실 의자냐 이 정도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진 건 중학생 때까지 못 느꼈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건실 선생님도 많이 대해주시는 게 많이 틀렸고요. 먼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 비상사태 대비하여 저한테 먼저 물어보주시고, 아니면 혹은 병원 말고 학교에서 이런 대체를 할 수 있으니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면 주변에 도움을 청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아, 네. 제가 그게 저 말씀드리자면 그 고등학교 때 바뀌었다는 게 우리가 그 소아내분비학회하고 당뇨병학회랑 같이 만든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 가이드라인 한 권 나온 것만으로도 학교에서 인식이 이렇게 좋아질 정도인데, 저는 좀 말씀드리자면 가이드라인 학교 내에서만 있는데, 그때 제가 가이드라인 하면서 정부에서 예산을 정말 몇 천만 원 정도만, 그 4,200만 원에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전 학교에 보급을 했는데 한 5천만 원 정도만 더해서 코바코로 해가지고, 요즘에 보면은 그 요양보호사 아줌마 아니라는 거 하는 것 같이 당뇨병 그런 질병 아니라는 거 한번 코바코에서 정말하면 좋겠는데, 저는 정말 그 얘기를 어디 가서도 하고 싶어요. 정말 5천만 원 정도면은 방송을 충분히 공익광고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왜 우리는 항상 우리끼리만 나와서 인식 개선 얘기하는데 어디 언론에 한번 TV 한번 공익방송에 한번 나오지 않나. 진짜 이번 계기로, 그러니까 책자 하나 만든 것 때문에 보건교사가 알았듯이 진짜 이제 다른 거 안 지켜줘도 국민의힘 선대 보내서 진짜 5천만 원짜리 공익광고 하나라도 만드셔가지고 대통령 선거 여부에 떠나서 그거 정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청소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저혈당 간식을 섭취해야 되거나 인슐린 주사 투약할 때 화장실에서 해결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인식이 개선이 돼 나가면서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또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만 해결을 하는 이 청소년 당뇨병 환자 친구들이 이 자기 폐쇄로 인한 우울감이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인데요. 부디 학생들에게 보건의료 교육이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도 잘 이루어져서 우리 미래 세대가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담회를 마치고 협약 조인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6개 기관 대표자들께서는 당뇨병 10대 공약에 대해 서명을 해주십시오. 서명을 하시면요, 오른쪽으로 협약서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마이크가 나오나요? 네. 사인이 끝나셨으면 그 이명수 위원장님께서 가운데 자리를 하시고 이 5개 기관의 대표자분께서 협약서 들고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먼저 나와 주시고요. 사진 촬영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2번 할 건데요. 협약서 들고 한번 아, 그렇게 촬영하시는 겁니까? 네, 협약서 들고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다음은 오른쪽 손으로 화이팅 한번 하실까요? 오른손 괜찮으세요? 네, 오른손 화이팅. 하나, 둘, 셋. 네, 다음은 촬영이 다 마무리되었고요. 다음은 전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공약 피켓 들어주시고요. 10대 공약 피켓 들고 전원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공약서, 네, 카드뉴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대) 공약 들고 계신 분들이 앉는 게 좋겠습니다. 예. 좀 전에 촬영하신 6분이 앞에 앉아 주시고요. 네, 10대 공약 안 하셨던 분들도 다 같이 촬영 임해 주십시오. 네. 아니 사회자님도 하나 들어주세요. 제가요. 네, 여러분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피켓 들고 하나, 둘, 셋. 네, 다음은 화이팅 한번 또 할까요? 자, 셋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럼 얼굴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그렇게요. 아이고. 네, 다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이상으로 대한당뇨병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병원 당뇨병 교육 간호사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대한당뇨병연합과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의 공약 전달식을 마칩니다. 오늘 당뇨병 10대 공약과 관련해 나눈 소중한 말씀과 약속들이 씨앗이 되어 약 3개월 후 출범할 새 정부에서의 정책 추진과 당뇨병 환자들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러한 자리를 빌어 정치와 행정 모두 많은 관심을 갖고 500만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협약식에 함께하신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JTBC 전주방송 논설위원 강푸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